네, 이번 유형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확률의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건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확률을 배울 때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집합은 뭐예요? A와 B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또는 어떤 이제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의 그 개수를 구해서 구하는 확률을 구했다면 지금부터 구할 이제 교집합의 확률은 어떤 시간의 발생 순서대로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교집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확률의 이제 공식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 뭐예요? PA 바 B였죠? 예를 들어 이제 PA 바 B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PB분의 PA 겹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PB 바 A는 어떻게 정의했다? PA분의 PA 겹이라고 정의했어요. 맞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PA 교 B를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야, PA 교 B는 여기서 PB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서 PA 교 B를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다? PB 곱하기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PA 바 B인데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확률이 지금 이제 교집합 확률을 지금부터 구할 것들은 이제 연속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건데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인 상황. 그러면 결국에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뭐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연속적인 상황을 구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 얘가 뭐 PB 곱하기 PA 바 B가 된다. 이건 뭐예요? 먼저 B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려면 뭐예요? 일단 사건 B가 일어났으니까 그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사건 A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밑에 거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뭐죠? PA 교 B는 이번에 어떻게 정리가 돼요? PA 곱하기 PB 바 A가 되겠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읽어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을 때 PA가 먼저 일어났고요.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렇죠.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하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자, 주머니에 기본적으로 지금 검은색 공. 자, 검은색 공이니까 검은색 공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공이 세 개가 있어요. 보세요. 흰색 공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요. 이제 학생, 우리 두 명이 이제 서로 여기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게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흰 공을 꺼낼 거고요. 우리 학생분이 뭘 꺼낼 거냐면 마찬가지 흰 공을 꺼낼게요. 순서는 선생님이 좀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나중에 뽑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흰 공을 뽑고요. 학생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걸 구하고 싶다고요. 그럼 이걸 실제로 이제 그냥 구해보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고 두면 선생님이 흰 공 뽑는 게 A, 학생이 흰 공 뽑는 게 이제 B가 된다라고 하면 보세요. 선생님이 흰 공을 뽑고 학생도 흰 공을 뽑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집합적으로 교집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확률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보세요. 선생님이 흰 공 뽑을 확률 뭐예요? 5분의 5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니까 5분의 3이죠. 곱하기. 그럼 이제 뭐예요? 공이 하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가 돼서 그게 이제 4분의 2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다고요. 그런데 한번 이걸 이제 기호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 PA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PA.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바이 A가 되는 거죠. 왜요? 이 B라는 사건은 결국엔 선생님이 흰 공을 뽑았기 때문에 그 공이 하나가 줄어듦으로써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결국엔 이 사건 A의 영향을 받아서 사건 B가 일어나는 즉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했던 확률들이 우리가 기호적으로 쓰면 뭐다? PA 곱하기 뭐예요? PB 바 A가 된다. 즉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집 확률을
요 곱셈 정리를 계속 그냥 막연히 외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까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 확률을 어떻게 이런 사건에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은 A가 일어났다나 조건하에 B가 일어나는 P A 곱하기 P B 바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좀 같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요거를 한번 거꾸로 한번 선생님이 확률을 구해볼게요.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순서는 똑같아요. 선생님이 먼저 뽑고 학생이 뽑는데 이번에 이런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학생이 흰 공을 뽑았을 때 선생님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사건은 발생 순서는 그대로인데 뭐라고요? 학생이 흰 공을 뽑았을 때 선생님이 흰 공을 뽑을 확률 구하라. 이번 어떻게 돼요? 학생이 나중에 뽑는데 흰 공을 뽑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선생님이 흰 공을 뽑을 확률 구하세요. 지금 이게 선생님 뭐예요? 순서만 딱 바꿨는데 그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이 확률이 이렇게 써야죠. 학생이 흰 공을 뽑았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뭘 구하라? 선생님이 흰 공을 뽑은 확률, 사건 A가 일어난 확률. 그래서 P, A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뭐가 된다? P, B분의 P, A 교비가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되네요. 말만 바꿨더니 조건부 확률이 된다고요. 그래서 P, B라는 것을 구해보면 뭐라고요? P, B는 학생이 흰 공을 뽑는 확률이 되는 건데 학생이 흰 공을 뽑는다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두 가지예요. 왜? 선생님이 아직 어떤 공을 뽑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 선생님이 무슨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지만 무슨 공을 뽑을 수도 있어요. 검정색 공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이 결국에 흰 공을 뽑는 사건이 되는 거니까 이 P, B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사건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건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즉 선생님이 흰 공 뽑고 얘가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검은색 공을 뽑고 A의 여가 되겠죠. 흰 공을 뽑는 거에 나머지는 검은색 공을 뽑으니까 교 B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PA 교 B가 뭐예요? 얘가 선생님 흰 공 또 흰 공. 그러니까 여기가 방금 구했던 교집합의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되겠고요. 더하기 선생님이 이번에 검은색 공, 즉 5분의 2, 그러면 하나는 줄어드니까 4분의, 여기가 3이 되고 그 중에 뭐가 되겠다? 이 교집합이 앞에서 구했던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되겠다. 자, 무슨 문제가 거냐? 선생님이 이제 확률에 교집합, 즉 교집합 확률과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한 건데요. 자, 앞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 순서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건이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요. 맞죠? 그랬을 때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걔는 교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 순서는 그대로일 때 얘가 일어났다라는 조건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된다. 즉 일단은 구별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부 확률인지 교집합 확률인지 구할 때는 사건의 발생 순서에 대해서 그 순차대로 가면은 교집합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으로 가요. 뭐라고요? 발생 순서의 역으로 확률을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때는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요 두 개를 구별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지금 배운 건 뭐냐? 일단은 교집합 확률을 정확하게 이해를 통해서 이 식을 쓰는 거와 그리고 발생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교집합이냐 조건부 확률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PA 교 B를 구할 거예요. 그게 이제 발생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거니까 앞에 거 구하고요. 그 조건하에 이제 뒤에 거 일어날 확률들을 이제 간단하게 곱하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곧바로 교집합 확률이다. 이것을 일단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2016년 7월 학평 가형 26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상자에는 딸기맛 사탕 6개와 포도맛 사탕 9개가 들어있고요. 두 사람 A, B가 이 순서대로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사탕을 각각 한 번씩 꺼낼 때 A가 꺼낸 사탕이 딸기맛 사탕이고요.
B가 꺼낸 사탕이 포도맛 사탕일 확률을 구하라. 그런 확률에다가 70을 곱할 거고요. 단 꺼낸 사탕은 상자에 다시 넣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보세요. A가 먼저고요. B가 나중에 뽑아요. 됐죠? 그랬을 때 한 번씩 꺼냈는데 사건 A가 먼저 일어나죠. A가 꺼낸 사탕이 딸기맛 사탕, 그리고 B가 꺼낸 사탕이 포도맛이다. 뭐예요? 시간의 발생 순서대로 문제를 물어봤죠. 그럼 우리 이걸 보고 보다 교집합 확률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딸기맛 사탕을 A가 꺼낸 게 딸기맛이다. 그대로 사건 A. B가 꺼낸 사탕이 포도맛이다. 그것을 B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한다. 그대로 이걸 보고 P, A교 B를 구한다라고 딱 쓰시면 돼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먼저 뭐예요? PA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하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P, B by A가 되겠다. 됐죠? 이 확률 자체를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해볼까요? PA는 뭐라고요? 전체 총 15개 중에서 딸기맛 사탕을 고르는 거니까 얼마? 15분의 뭐가 되겠다? 6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딸기맛 사탕 하나 뽑았으니까 얘 개수가 줄어들면서 5개가 되겠죠. 됐죠? 그 5개가 줄어드니까 총 몇 개 중에서 14개 중에서 맞죠? 우리는 어떤 맛? 이제 포도 맛을 꺼내면 되니까 몇 개가 되겠다? 9개가 되겠다.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보통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요런 이제 기호를 같이 이해하면서 이제 구하다 보면은 P A 교비가 나왔을 때 당연히 요 기호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호도 좀 같이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일단은 뭐 3으로 약분되죠. 3, 5, 15, 3, 2, 6. 여기가 또 2니까 7이 되겠다. 그래서 뭐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이제 35분의 9가 되겠고 여기다 얼마 곱해라? 70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8이 되겠다. 됐죠? 자, 시간의 이제 발생 순서대로 일어난 그런 확률을 그대로 부르면 뭐다? P A 교비가 되겠고 P A 교비는 P A 곱하기 P B by 또는 P B 곱하기 P A 밥이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꼭 이제 풀어보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교집 확률 구할 때 방금 얘기했던 시간의 발생 순서인지 역순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풀면은 이 교집합 확률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